안녕하십니까. 오라클의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어메탈입니다. 인수아빠입니다. 곰돌이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도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주말에도 날씨가 아주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런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았다고 하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암 프로세서와 관련돼서 저희가 특집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로그인 어널리틱스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로그인 어널리틱스 소식을 묶어서 민수 아빠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민수 아빠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한 업데이트는 민수아빠가 진행하겠습니다. 로깅 애널리틱스는요, 오라클 클라우드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스템 로그, 클라우드 서비스 로그,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대한 로그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주에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한 5가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5가지 업데이트의 공통적인 주제는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한 사용성을 좀 더 개선하자, 좀 쉽게 사용하자라는 컨셉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업데이트인 로깅 애널리틱스의 서비스 시작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동영상은요, 로깅 애널리틱스 서비스 처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2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화면의 URL과 QR코드로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동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로깅 애널리틱스의 시작 설정을 자동화해서 복잡한 권한 설정과 대상 서비스 설정을 단순화했고요. 이를 통해서 화면과 같이 시스템 로그 대시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시작 프로세스를 단순화해서요, 로깅 애널리틱스의 사용성을 굉장히 간편한 그런 업데이트였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요, 앞에서 나온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기본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로깅 애널리틱스를 활성화하면요, 기본 대시보드가 3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깅 애널리틱스를 시작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오딘 로그와 VCM 플로우 로그, OCI API 게이트웨이 3개에 대한 대시보드가 기본 제공되고요. 이 3개의 대시보드는 바로 이용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OCI API 게이트웨이 대시보드를 선택하면 화면과 같은 대시보드가 출력됩니다. OCI API 게이트웨이 한 개가 존재하고 API 게이트웨이의 이용 현황을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구성되고요. 각 구성 컴포넌트는요, 모두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는요, 로깅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조회, 가공 API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로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처리하는 11개의 데이터가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 중에서 주목할 점은 상당히 가독성 높은 API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API 형태가 마치 자연어, 일반적인 문장과 같이 읽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독성이 좋고요. 이해하기 좋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 로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가공하고 코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업데이트는 ATP와 ADW,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데이터 로그로 가져오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특정 로그 데이터의 값을 확장할 때요, 관경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치 웹서버의 로그를 가공한다고 할 때 로그 데이터에 사용자 아이디 컬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 컬럼에 대해서 실제 아이디의 사용자 아이디 이름을 가져와서 로그를 확장하겠다. 이럴 경우에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 테이블 컬럼 값을 참조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로깅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소스로 관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ATP와 ADW 테이블 데이터를 로그 소스로 가져오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확장하는 경우와 활용하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기능인데요. OCI에는요, OCI 로깅 애널리틱스와 별개로
OCI 모니터링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서비스에는요, 다양한 VM과 시스템들의 성능 매트릭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OCI 모니터링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 매트릭 데이터를 로깅 애널리틱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하는 UI 위젯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발표된 업데이트 내용은요, 로깅 애널리틱스에서 초기 설정 자동화, 기본 대시보드 제공, 자연어 기반의 데이터 조회 명령 추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로딩하고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의 데이터를 로깅 애널리틱스에 통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적으로 로깅 애널리틱스의 사용성 그리고 편리성을 높이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OCI의 새로운 리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베어메탈님께서 설명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새 소식도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베어메탈입니다. 저는 오늘 OCI의 새로운 리전 발표와 함께 이어서 그 자율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오라클 클라우드의 글로벌 리전으로 브라질의 비네두라고 하는 그 새로운 리전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브라질 비네두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브라질 상파울루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브라질에는 주요 클라우드 벤더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전부 상파울루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브라질 내에는 두 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로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오데자네이루의 다른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오라클은 지금 생긴 비네드의 두 번째 리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 같이 모여 계신 곰돌스 모든 분들께 한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브라질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상파울로, 뭐 리오데자네이루, 혹시 비네두? 예, 혹시 어디신지 아십니까? 리오네데자이로 아닌가요? 브라질리아 아니야? 브라질리아? 예, 맞습니다. 오. 보통 다른 분들이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이 알려진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해안에서 떨어진 내륙에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고 그것이 브라질의 수도라고 합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 통해서 OCI 기술도 알게 되지만 국제 상식도 막 늘어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네, 짧은 그런 퀴즈는 여기서 끝내겠고요. 어쨌든 이게 멀리 지구 반대편 남미 리전 확대 소식이 그렇게 뭐 내일처럼 반가우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오라클 클라우드 세계 리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현재 29개 리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21년 연내에 9개를 더 추가해서 38개의 리전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오픈된 것이 이제 30번째 리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 이 명시되어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포탈 URL을 치시고 들어가시면 보이시는 화면처럼 전 세계에 있는 오라클 리전 정보를 지도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각 리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이 도표를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검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사이트인데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맵.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클라우드 리전을 찾기 위해서는 각 클라우드 벤더사의 사이트 들어가서 해당 사업자의 리전이 전 세계에 어떻게 있는지 이제 알아봤어야 됐는데 보통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특정 있는 지역에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는지 이렇게 알고 싶지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맵.com이라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 각 지역별로 왼쪽에 보이시는 6개의 메인 클라우드 업체들이 어떻게 포지셔닝 돼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해서
이 맵 정보를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민을 해서 대한민국의 상세 지역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서울, 춘천, 부산에 클라우드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울에는 아마존, 구글, IBM, MS, 오라클 이 모두가 리전을 가지고 있고, 춘천은 오라클이, 그리고 부산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것을 요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램프라고 하는 빨간 표시를 클릭하면 각 클라우드사의 이 팝 정보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라고 하는 의미처럼 클라우드 업체를 통하는 이런 진입 구간이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을 보시면 각 회사의 통로가 어떤 회선 회사로 이렇게 통해서 가는지도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비밀 정보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상에 노출이 돼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킹스라든가 또는 메가센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팝 정보들을 통해서 이 팝 업체들이 제공을 하는 멀티 클라우드 뭐 회선을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연결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리전에 대한 정보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 리전 소식에 이어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새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간략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는 그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전용 인프라라고 하는 데디케이트 인프라스트럭처랑 공용 인프라라고 하는 쉐어드 인프라스트럭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컴퓨터의 예를 들어보면 베어메탈 같이 하드웨어를 통으로 빌리냐 아니면 VM처럼 가상 공유 인스턴스를 빌리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용 인프라에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인 ACL을 통해 이 접속되는 특정 네트워크를 허용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셋업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이 필요한 어떤 어드레스들이랑 사이더 블럭을 지정해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는 ADB에 액세스되는 어플리케이션들, 클라이언트들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SQL 디벨로퍼라든가 아니면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이 ADB에 접속되는 것들을 특정 어드레스로 또는 특정 사이더로 제한을 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이겠고요. 전용 인프라의 경우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용 인프라 타입에서의 ADB는 이제 VCN 정보를 추가한다거나 특정 VCN 내에서의 접속, IP 어드레스, 사이더 범위를 지정해서 셋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제어 목록과 관련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다시 민수 아빠님 순서인데요. 파이스팍과 관련된 소식이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가상 환경으로 파이스팍 버전 3.0을 지원하는 업데이트가 발표됐습니다. OCI의 스팍 기술을 사용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서비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서비스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플로우, 세 번째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었고요. 각각의 서비스는 하드베코 전체를 사용하느냐 혹은 서버리스로 스팍만을 사용하느냐, 코드가 아니라 UI를 통해서 사용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요. 그렇다 그러면 스팍 코드 자체는 어디에서 개발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생기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스팍 코드를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파이스팍 3.0을 지원하는 가상 환경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파이스팍 2.4 버전까지가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파이스팍 3.0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의 통합 기능이 개선된 새로운 가상 환경이 추가됐다는 소식이고요. 이 가상 환경을 이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피터 랩 환경에서 파이썬 파이스팍 코드 3.0 버전에 대한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딩하실 수 있고요.
그 코드를 직접 실행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파이스팍 코드를 완성하고요. 그 완성된 코드는요, 빅데이터 서비스 혹은 데이터 플로우에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완성된 코드를 빅데이터 서비스 혹은 데이터 플로우에서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작업 프레임이 가능한 파이스팍 3.0 가상 환경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추가됐다는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베어메탈님께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패치 옵션과 관련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베어메탈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엑사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오늘은 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패치 관련된 소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엑사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이제 고성능, 고가용성이 요구되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치라든가 업데이트 작업에 있어서 이 RAC 기술을,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롤링 패치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패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각 구성 스택별 패치의 종류와 해당 패치의 수행 주체에 대한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엑사데이터의 이 데이터베이스 VM 호스트들, 그다음에 스토리지 서버라든가 패브릭 네트워크에 대한 그 유지보수 영역 부분은 오라클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엑사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는 게스트 VM이라든가 엑사의 VM 이미지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또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영역과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위에 세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이 버전 업데이트라든가 업그레이드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나온 이 롤링 방식이 아닌 이 패치 옵션에 대한 내용은 바로 밑단의 인프라스트럭처 패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점검 계획은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제 고객이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과 상황에 맞춰 이 분기별 패치에 대한 이제 몇 월 달에 할 것인지, 어떤 주간에 할 것인지, 요일,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검은 이제 롤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롤링 방식은 다운타임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에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롤링으로 인한 패치가 진행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이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패치를 이제 깔끔하게 빨리 끝내고 싶은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다운타임은 허용하되 빨리 패치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이 제공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도큐먼트에 따르면 대략적인 롤링 패치 시간이 쿼터렉 기준으로는 5시간에서 한 6시간, 하프렉은 10시간, 풀렉은 한 20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롤링 방식이 아닌 비롤링 패치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 모두 4시간 정도의 안에 끝낸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큰 고객은 아마 고려해 보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OCI의 스토리지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인데요. 파일 시스템 클론, 리전 간 볼륨 복제와 관련된 소식들이네요. 자세한 설명은 곰돌이님이 해주시겠고요. 이어진 일곱 번째 인스턴스 내용도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곰돌이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에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는 구분되는 또 하나의 관리형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를 줄여서 FSS라고 하고요. 8엑사바이트까지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비용 또한 미리 용량을 확보하고 쓰는 게 아니라 적재된 데이터 양만큼만 과금이 되고요. NFS 쉐어링을 제공해서 여러 노드가 동시에 쓰고 읽는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이 기능은 바로 파일 시스템의 클론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기존에 스냅샷만 적용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스냅샷은 그 포인트 인 타임 카피라고 하죠.
특정 시점의 복제를 리드 온리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원본의 데이터를 그 시점에 모두 복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시점으로부터 변경된 내용만 보관하게 되므로 여러 번의 스냅샷을 찍어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특정 시점으로 복원을 할 때 쓰이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 파일 시스템에 의존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종종 이 파일 시스템의 여러 복사본을 즉시 저렴하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VDI 워크로드 같은 경우 골든 스냅샷 하나가 수천 개의 클론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라클 EBS 패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패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덕션에 있는 파일 시스템의 복제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교체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패치 적용하기 전에 복원 시점으로 다시 롤백하고 제대로 될 때까지 다시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 시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패칭, 테스팅 이런 작업에는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파일 시스템 클론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런 업무가 필요한 사용자에게는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이득이 있는데요. 클론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풀 클론이라고 해서 1대1로 블럭 카피를 해서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를 했지만 OCI에 적용 이번 클론의 기술에는 조금 다른 형태가 적용이 됐습니다. OCI 클론 복제 대상을 원본으로부터 생성된 스냅샷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클론을 실행하면 스냅샷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은 메타데이터 뿐이라는 거죠. 원본 데이터의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냅샷의 메타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원본의 파일 시스템의 것과 공유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변경되는 증분 데이터만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블록 스토리지를 클론해서 여러 복제본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볼륨이 할당된 모든 공간에 대해서 클론이 수행되니까 비용이나 오버헤드가 한층 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클론은 즉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독립된 파일 시스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사본을 각각의 다른 버전을 테스트하기에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될 내용이 크로스 리전 볼륨 리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소개된 내용이라서 조금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고요. 크로스 리전 볼륨 리플리케이션, 주로 유스 케이스는 DR입니다. 그리고 DR 때 이 기능이 적용되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기존의 스케줄드 정책 기반의 백업, 스케줄된 크로스 리전의 볼륨 그룹 백업 카피라든지 이런 기능이 DR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이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백업 없이도 다른 리전으로 볼륨 레벨의 비동기 리플리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OCI에서 스토리지의 백업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향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리전으로 백업이 복제되면 이것이 볼륨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리스토어라는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리전 간의 거리나 전송 시간 등에 고려를 해서 비동기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주기나 빈도를 설정할 필요 없이 매우 빈번하게 동기화가 실행이 됩니다. 초기 릴리즈에는 RPO가 1시간 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은 블럭 볼륨, 부트 볼륨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나오기 전에는 DR 구성 시 RPO를 단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타겟 리전의 최소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볼륨을 어태치한 다음에 R싱크로 동기화를 맞추려고 했었죠. 소스 리전과 타겟 리전이 미리 정의된 대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리전이 원본인 경우에는 춘천과 도쿄가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춘천 리전의 경우에는 서울을 타겟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더 멀리 있는 리전 같은 경우에는 DR의 요구사항에 충족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설정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릴리즈된 제약 사용으로는 볼트를 이용한 암호화 볼륨은 지원되지 않는 점, 그리고 복제를 활성화한 볼륨의 크기가 조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가 있고요. 설정은 새롭게 생성될 때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볼륨을 옵션을 선택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해당 지역과 AD 그리고 이름을 지정하면 동기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타겟 리전에서는 사용할 때 활성화를 수행한 다음에 즉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리엠프티블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소개되는 내용도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소개된 내용이라 아직까지 그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해서 이번에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엠프티블, 우리말로 하면 선점형 인스턴스인데요. 운영체제에서 CPU의 여러 스케줄러를 다룰 때 이 선점형이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합니다.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가 CPU를 선점해서 사용하다가 이후에 인터럽트나 어떤 시스템 호출 종료 등의 그런 이벤트 때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CPU를 차지할 수 있도록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를 회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프리엠프티블, 이 선점형 인스턴스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절반의 가격, 50%의 가격으로 제공이 됩니다. 다만 이 인스턴스 유형은 우선순위가 높은 인스턴스, 즉 온디맨드나 용량 예약된 인스턴스가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사용자가 단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언제 터미네이션 돼도 상관없는 그런 인스턴스 또는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내결함성 있는 구성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성을 할 때에는 이 선점형 인스턴스는 비용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쉐입은 VM E3 플렉시블 쉐입 시리즈가 있고요. VM 스탠다드 2 시리즈가 이 선점형 인스턴스로 지금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라이프 사이클, 즉 인스턴스를 스탑하거나 리스타트하는 등의 그런 행동이 불허하다는 거가 있고요. 인스턴스 컨피규레이션 생성하고 인스턴스 풀에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OCI 로드 밸런스를 통한 가용성 구성이라든지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그런 구성이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앞서 메인터넌스 관련해서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인프라의 메인터넌스 시에 이 선점형 인스턴스는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터넌스가 있다면은 이 선점형 인스턴스가 터미네이션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윈도우 OS 비용은 그 인프라의 50% 할인과 별개로 온디맨드 비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설정은 인스턴스 생성할 때 고급 옵션을 펼쳐서 그림과 같이 선점형 인스턴스를 선택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선점형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회수된 적은 없습니다. 회수 시점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급된 제약사항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절반의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7개 카테고리에서 13가지의 새로운 소식으로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네요. 열심히 설명해 주신 3마리 곰돌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로그인 어널리틱스 관련해서 많은 설명해 주신 민수 아빠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